여기 그거 이렇게 와이파이가 조금 이상하면 이거 살짝 끊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 이상한 거 뜨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줘야겠죠? 그럼 이제 그럼 아이 녹화로 바꿔야 되니까. 어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디 할 거냐면 저번 시간에 요에 대한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언급될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보시냐면 여러분 학교 교재에 아마 51페이지 언저리까지 내가 했던 것 같아요. 그죠? 51페이지. 찾았어요? 네. 51페이지? 그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1페이지에 거기서 그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 그 선생님 언급했던 것 중에. 그래서 거기 5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결합과 비교하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이제 그래서 결합과 비교하는 문제가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NCl, 그 다음에 PCl, 그 다음에 ASCl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자 일이 되었을 때 이때 여기 이제 이 나타나겠죠. 여기가 이제 시타 1, 시타 2, 시타 3. 근데 대수 비교 어떻게 됩니까?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아요? 학교 학습지에 나오죠. 51페이지에. 누가 또 써놓긴 했는데. 자, 어느 쪽으로 크냐면 이쪽으로 크다. 여기 했었죠. 자, 이거 어떻게 설명했었죠?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질소, 얘가 이제 전기음성도가 크냐 작냐 이런 걸로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경향성이 자, 염소가 똑같이 달려 있죠. 똑같이 달려 있고 질소인 아스타틴의 관계는 아스타틴이 아니고 AS 이 뭐지? 안팀 비소인가? 비소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비소. 뭐라 하더라? 그래? 혹시 갑자기 근데 됐어 어쨌건 자 이건데 똑같이 질소인 AS에는 다 그 같은 15족에 있죠. 15족에 있고 차이라고 하면 주기만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2주기 얘는 3주기 그리고 얘는 뭐 4주기인가 그럴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경향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두 개 놓고 비교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 경향성 그대로 여기서 나타날 테니까요. 그래서 이게 각도가 작아지는 건 자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전기음성도가 저기에 있는 질소 그 다음에 염소 그리고 인 이 세 개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질소 전기음성도는 어느 정도예요? 질소 전기음성도 3 정도고요. 염소도 3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E는 얘가 2.5 정도예요. 2.5 정도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질소하고 여기 있는 염소는 거의 정기적으로 뭐 중성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에 있는 인하고 염소 관계는 오히려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 약간 플러스 성격을 갖고 염소가 약간 마이너스 성격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보면 이 PCl3에서 요 인이 인이란다.
여기에 있는 염소가 인의 결합 전자쌍 일부를 염소 쪽으로 끌어오겠죠. 오히려 누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니까요. 염소가 더 크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 이렇게 약간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요 빗금친 이 영역의 전자 밀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 은 부분 전하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델타 플러스가 되고 그 덕에 이는 유효 핵전하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는 부분 전하가 플러스가 되면 인의 유효 핵전하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델타 플러스 전하를 갖는다는 얘기는 주변의 전자 밀도가 커졌다는 얘기예요? 전자 밀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전자 밀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전자 밀도가 줄어들면 가림 효과가 어떻게 돼요? 가림 효과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가림 효과가 작아지니까 그 덕에 유효 핵전하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유효 핵전하가 커진다는 얘기는 한마디만 더 쓸까? 전자의 가림 효과 감소 한마디만 쓰고. 자, 그러면 유효 핵전하가 커진다는 얘기는 주변의 전자를 끌어들인다는 얘기예요? 밀어낸다는 얘기예요? 유효 핵전하가 커졌다는 얘기는 주변 전자를 끌어들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1. 인의 비공유 전자쌍이 쪽으로 가까워집니다. 아시겠죠? 인쪽으로 확 가까워진다. 그래서 그 인쪽으로 가까워지니까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인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비공유 전자쌍에 의한 청력은 커요? 청력은 작아요? 비공유 전자쌍은 청력이 크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인의 비공유 전자쌍과 인염소 결합 전자쌍 간 청력이 더 세지겠죠. 청력이 세지니까 결합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 결합각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게 어느 쪽으로 갈수록 요 AS 쪽으로 갈수록 더 강화되겠죠. 왜냐하면 전기음성도는 또 어떻게 될 거냐면 거의 사실은 비슷하겠지만 저기 AS의 전기음성도는 인보다 또 더 작아질 테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순차적 효과 때문에 그래서 결국 PCl3의 결합각이 줄어든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이 논리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좋아, 좋아. 자, 그래서 요게 지금 거기에 있는 그 51페이지인 연습 문제고요. 자, 그리고 한 장 넘겨서 52페이지에 보면 그 52페이지에 보면 거기 이제 눈여겨볼 게 맨 첫 페이지에 그 NCH33 그다음에 NCF33 요거 보여요? 요거 보여요? 요거 각도 비교하는 거 있는데 요거는 알겠어요? 요건 아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는 그냥 뭐예요? 그냥 크기 비교죠. 네, 그냥 사이즈 비교죠. 52페이지 맨 위에 있는 거. 50페이지 맨 위에 있는 거. 그래, 한번 해봐요. 그래. 이거 한번 해봐요. 자, 그럼 여기 줄게요.
자, 이거 줍니다. 이거 줍니다. A. 자, 또 결합각 비교인데 질소가 있고 C,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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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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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H, H. 자, 여기 시타1 대 질소의 C,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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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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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F, F, F. 이럴 때 여기 시타2. 자, 이건 시타1하고 시타2 어디가 더 커요? 어디가 크다? 이쪽이 더 크다. 라고 그냥 거기 데이터에 제시가 돼 있죠. 그럼 데이터가 뭐 그러니까 그런가 보죠. 그걸 이제 설명으로 만들어 붙여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겁니다. 첫 번째 1. 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화학 전반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 어떤 말이 하나가 나오냐면 유도 효과라는 말이 나와요. 유도 효과. 그 번역이 유발 효과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영어로는 한 가지 설명이에요. induced effect. induced effect. 잘 되고 있지? 오케이. 자, 유도 효과가 뭐예요? 유도 효과는 유발 효과. 느낌. 여기서 유도 한 번. 그래? 그래? 좋아. 유도 배워본 사람 유도. 안 배워봤어요? 레슬링 같은 거 그래플링 배워본 사람. 씨름 배워본 사람. 없어요? 킥복싱 했어요? 타격기 했구나. 오, 그래요. 저기 막 이게 친절해야겠네요. 그죠? 그래요. 그래야죠. 우리 킥복싱 오빠 이름이? 김세훈이. 세훈이 오빠. 알겠습니다. 우리 모두 세훈이 오빠한테는 친절하더라고. 그렇죠? 네. 자, 어쨌건. 자, 인듀스드 이펙트를 유발 효과, 유도 효과 다르게 번역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전기 음성도 차이에 따른 부분 전하. 자, 부분 전하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자, 여기서 설명했던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 차이에 따른 부분 전하 형성 효과. 전반을 induced effect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기서 설명했던 거. 그래서 인하고 염소 사이에 누가 전기 음성도 크다고요? 염소가 전기 음성도 커서 염소가 전자 인 쪽으로 쫙 빨아가니까 인이 델타 플러스가 됐다는 뭐 이런 설명 있잖아요. 이런 설명을 유도 효과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화학의 정성적 설명에서 별로 안 쓰는 설명이에요? 아주 많이 쓰는 설명이에요? 굉장히 많이 쓰는 설명이죠. 그런데 이게 한 달이 건너서면 그 효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 달이 건너서면.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인하고 염소는 자, 이게 어떤 시그마 결합이죠. 맞나요? 어떤 시그마 결합이잖아요. 그 어떤 시그마 결합에 대해서 염소가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걸 여기서 요 한 시그마 결합에서
그럼 네. 당연히 또 누가 델타 마이너스 누가 델타 플러스가 되겠어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효과를 무슨 효과라고? 유도 효과라고 한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 수소가 붙어 있건 플로린이 붙어 있건 요 질소와 요 질소의 전자 밀도는 아주 비슷해집니다. 같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이 델타 플러스인 거 맞죠? 자, 역으로 이거 수소고 이거 탄소잖아요. 그럼 이때는 탄소하고 수소 중에 오히려 누가 전기음성도가 커요? 탄소가 크지만 탄소나 수소는 전기음성도가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거의 중성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탄소는 약간 중성이고 이 탄소는 약간 플러스죠. 누구 역할 때문에? 붙어있는 수소나 플로린 때문에. 하지만 놀랍게도 질소의 전자 밀도를 실제로 측정하거나 계산하면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도 효과가 일어나는 건 요 결합이잖아요. 그 결합 넘어서의 결합은 유도 효과가 영향을 못 줘요. 안 준다고는 아니고요. 거의 효과가 없어요. 실제 조사를 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델타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 질소의 전자 밀도에는 큰 영향을 안 줘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질소의 전자 밀도가 서로 거의 차이가 없어요. 서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의 이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설명을 했을 때 맥히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경우는 말단 치환기 사이의 정전기적 청력 혹은 이런 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입체 저항이라고 하는데 이 결합각을 결정합니다. 자, 여기 재밌는 말이 있는데 입체 저항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 이제 되게 유명한 전문 용어거든요. 원래 표현은 스테릭 힌드런스라고 하는 말을 저렇게 입체 저항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여기 수소 부분 전하가 어느 정도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수소가 부분 전하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다면 요 사이에 수소와 수소 사이에 입체 저항은 상대적으로 좀 더 작을 거라고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플러린은 아무래도 스스로가 전기음성도가 커서 델타 마이너스죠. 델타 마이너스니까 이 둘은 얘 마이너스니까 정전기적으로 청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입체 저항 혹은 입체 저항이라기보다는 정전기적 청력이 크게 나타날 수 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 CF3 간의 그 큰 청력을 아무래도 크게 유지해야 되겠어요? 큰 거는 좀 줄이는 게 좋겠어요? 청력은? 좀 줄여야 되겠죠? 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질소, 탄소, 질소 간 각도가 탄소, 질소, 탄소 간 각도가 조금 더 증가하게 된다. 이런 설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혹은 이걸 아주 단순히 그냥 어떻게 CH3보다 CF3가 그냥 말을 어떻게 쓴다? 벌키하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벌키가 무슨 뜻이에요? 벌키. 벌키가 뭐냐면 왜 운동 많이 하면 근육 뿡뿡뿡 커지잖아요. 그럴 때 그걸 벌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 벌크의 형용사예요. 그래서 부피가 큰 이라는 뜻의 형용사를 벌키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쉽게 쓰면 얘보다는 얘가 등치가 더 클 거야. 왜냐하면 수소보다는 플로린이 원자번호가 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 둘 사이의 청력이 더 크게 나타나니까 그걸 벌리기 위해서 각도가 커졌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해도 돼요. 알겠죠? 이런 설명이 이건 언제 통하는데 이런 설명은 시그마 결합을 한 단계 지나서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아까처럼 그 인과 염소처럼 한 시그마 결합 내에서는 그런 전자밀도 변화에 대한 유도 효과가 크게 작용해요. 그런데 얘는 그 유도 효과가 여기서 일어나고 각도는 여기서 묻는 거 아니에요. 각도를 여기서 묻는 거 아니야. 각도는 여기서 묻는 거니까 그 각도는 그냥 크기 효과로만 고려를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노래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된다. 또 뭐? 또 뭐? 또. 그 학교에서 CH3가 이루는 모양이 뭐 회전? 예, 회전 당연히 가능하죠. 회전해서 잘하신다고 그렇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회전은 뭐냐면요. 그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 토셔널 스트레인이라고 하거든요. 토셔널 스트레인. 뭔 말이냐면 여기 단일 결합 있죠. 단일 결합을 중심으로는 항상 이걸 이제 삼연체 일부라고 봤을 때 얘가 이제 뱅글뱅글 돌아갈 수 있어요. 뱅글뱅글. 근데 그거는 어디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뱅글뱅글 돌아갈 수 있어요. 즉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 서로 부딪히는 효과를 토셔널 스트레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입체 저항 중에서 토셔널 스트레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뒤틀림 저항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 사실은 저 CH3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CF3도 이 각도를 중심으로 막 돌아갑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뭐 간단한 퀴즈 또. 자, 지금 논리로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차라리 뭐 이게 더 뭐 문제에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때 자, 대소 비교. 옥스토비 책에 나와 있는 그 뭐 텍스트에 나오거든요. 옥스토비 책에. 자, 대소 비교. 자, 지금 했던 논리 그대로 적용하면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겠어요? 세타 원이 더 크다. 세타 원이 몰라.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겠어요? 세타 원이 더 크겠지. 자, 우선 세타원은 값을 알죠. 얼마죠? 109.5도죠. 제가 전기 센서를 끌어. 그렇죠. 반발이 약해진다. 세타가 큰가? 자, 결론은 이쪽이 더 크죠. 뭐 아주 되게 유명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각도가 112도인가 뭐 그쯤 나와요. 110, 한 110몇 도 나오는데 조금 더 커집니다. 왜겠어요? 그래서 전기음성도 누가 제일 커요? 염소가 크죠. 그래서 얘가 전자밀도를 끌어갑니다. 그럼 이 탄소가 약간 델타 플러스 성격이 되겠죠. 그러면 유액전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결합전자가 약간 결합 길이가 이렇게 수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수축되면 둘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둘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면 서로 간에 청력이 커질 수 있으니까 청력을 줄이기 위해서 약간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네. 아주 유명한 예시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C가 H 전자
어디가 어디요? C가 H 전자를 얘가 얘를 끌어들일 수는 없습니다. C가 얘를 끌어들이면 전자 밀도가 이제 어디로 증가하겠어요? 이쪽이 전자 밀도가 증가하겠죠. 여기에. 그러니까 염소는 이쪽 전자 밀도가 커지고요. 탄소는 이쪽 전자 밀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겨드랑이에 만약에 겨드랑이 관절 가까이 주먹을 딱 넣어봐요. 그 상태에서 차를 타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각도가 벌어진다고요. 근데 이게 주먹이 관절에서 멀어지면 각도를 좁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의 전자 밀도가 커지니까 이 전자하고 이 전자 간 청력이 커질 수 있으므로 여기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했죠? 이해했죠? 그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52페이지 중간에 또 기가 막힌 문제 하나 있는데요. SOF4, SF4의 결합 길이를 비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거 어떻게 돼요? 그거 나오죠. SOF4. SF4 결합 길이를 비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SF4는 비공유니까 어. 많이 좁히게 하고 그런가요? SOF는 어. 그래도 이중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뭐냐? 이중결합 자, 이거 되게 매우 핫합니다. 자, 여기 줄게요. 네 됐습니다. 벤트 위치가 예, 벤트룰하고도 다 관계가 있습니다. 뭐부터 했죠? SF4, SOF. SF4. 그 다음에 OSF4. 그 다음, 우선 얘들 다 한번 그려볼래요? 한번 그려볼래요? 시작! 한번 그려봅시다. 우선 그리기. 오, 민서 포스텍 다니는 거예요? 민서 포스텍 다니는 거예요? 네 오, 선배 선배. 대외관리부원. 대외관리부원이 뭐? 좋아요. 좋습니다. 저번 시간에 내가 가르쳐줬던 거 싹 다 까먹었네요. 이거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CH2예요. 네. 수소 2개, 탄소 하나. 네. 혼성 오비탈도 막 했어요? 네 하고 있어요. 뭐 SP3, SP2 뭐 이런 거? 네. 책에 오타 있는데. 맞아요. 오타 있어요. SP2 할 때요. SP2 오타거든요. 네. 책을 다 보죠. 그거 뭐야? 고쳐주셨어요? 잘했습니다. 복부터 실수한다고. 뭐라고? 복사 붙이는데 실수한다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게 그 55페이지 나오는 거 말하죠? 55페이지에 나오는 거. 네. 55페이지 이게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 옥스토비 책 6판의 오타예요.
6판에 이렇게 돼 있어요. 6판에 오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죠. 선생님 따로 치신 게 아니고 옥스톱이 6판에 이렇게 나와요. 7판에도 오타가 있는데 8판에 수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서 그대로 썼을 거예요. 뭐, 여기 이따가 하고. 자, 어쨌건 이거. 자, 이거 어떻게 되느냐. 자, 해봅시다. 우선 첫 번째, 무슨 그리기부터 해야 되겠죠? 네. 1. SF4. 자, 중심 원자는 누구? S 황. 그리고 뭘 표시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루이스 중심 원자를 그리고 뭘 표시하라고 그랬어요? 전자가 그렇지. 최외곽 전자를 표시하라고 했죠. 최외곽 전자 몇 개?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알겠죠? 거기에 할로젠을 몇 개씩 붙이라고 그랬어요? 할로젠은 어떻게 결합시키라고 그랬어요? 한 개씩 점 하나당 단일 결합. 점 하나당 단일 결합, 단일 결합, 단일 결합. 그래서 중심 원자를 그리고 중심 원자의 최외곽 전자를 표현한 다음에 전자 하나당 할로젠을 5개씩 결합시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요 항의 입체수는 얼마가 돼요? 5가 되겠죠? 왜냐하면 비공원 전자쌍 하나, 시그마 계란 몇 개? 4개니까 다 합쳐서 입체수가 5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VSEPR을 적용을 시키면 그 유명한 무슨 모양이 나와요? 네, 바로 그 삼각쌍뿔 그 기본 구조가 나오잖아요. 왁구는 삼각쌍뿔이잖아. 그 왁구 삼각쌍뿔을 그려놓고 틀을 이렇게 딱 그려놓고 자 여기에 플로린을 배치시키고 비공원 전자쌍을 배치시키면 되지. 자 이때 배치시키는 원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어디에? 전기음성도가 큰 애를 어디에? 전기음성도 큰 애를 액시얼에 배치시키라고 했죠? 이거를 저번 시간에 내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게 다른 말로 벤트룰이에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논리가 그냥 벤트룰이야. 그렇죠? 내가 그냥 벤트란 말만 안 썼을 뿐이고. 왜냐면 뭐 대단한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얘가 전기 음성도가 크단 말이지. 전기 음성도가 클 경우 어디에? 액시얼에 우선 배치시키라고 했죠?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뭐가 남아요? 여전히 플로린 2개하고 비공호 전자가 남죠. 그럼 그 비공호 전자는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사실은 이겁니다. 비공유 전자쌍은 뭐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지? 약간 뭐 일종의 세렌디피티? 뭐 아니면 우연히 그냥 얻어지는 결론이긴 하는데 우연인데 우연으로 이게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론 뭐 이렇게 원인일 수 뭐 이렇게 뭐 내용일 수도 있는데 비공호 전자쌍은 이코토리얼에 배치합니다. 어디서? 이런 식의 TBP 구조에서. 입체수가 오고 되면 이코토리얼에 비공호 전자쌍을 먼저 배치시키셔도 됩니다. 자, 왜냐하면 잘 봐요. 전기음성도 큰 게 어디에 배치된다고요? 액시얼에 배치된다고 했죠. 그러면 역으로 전기음성도 작은 건 그럼 어디에 배치시키면 되겠어요? 역으로. 이코토리얼이라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비공호 전자쌍의 전기음성도는 몇 등일까요? 비공호 전자쌍의 전기음성도는 꼴등이겠죠? 왜냐하면 전기음성도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전기음성도. 전자를 끌어들이는 성격인데 아니 전자가 전자를 끌어들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전자는 전자를 밀어내겠지. 그러니까 순수 전자는 전기음성도를 따지자면 꼴등이겠지. 그러니까 전 우주에서 가장 전기음성도 작은 건 전자 자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걔는 어디에 역으로 이코토리얼에 배치시키면 뭐 그냥 논리구조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요거 맞는 말인데 굳이 설명을 붙이자면 왜 그렇죠? 굳이 설명을 붙이자면? 굳이 설명을 붙이자면 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 현상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벤트룰로 설명하면 뭐 때문이에요? 벤트룰로 설명. 그렇지. 짧지. 왜? S 캐릭터가 커서. S 캐릭터가 커서. 기억나요?
이코토리얼 혼성은 무슨 혼성이었어요? 얘는 sp2 혼성이죠? 그런데 엑시얼 혼성은 무슨 혼성이에요? pd 혼성이죠? 그 덕에 sp2 혼성은 s 캐릭터가 몇 %예요? 33%. S 캐릭터가 33%죠? PD 혼성은 S 캐릭터가 빵이죠. S 오비탈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S 캐릭터가 클수록 전자쌍을 밀어내요, 끌어들여요? 끌어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자쌍이 저기에 있는 이코토리얼 결합의 S 캐릭터 때문에 중심 원자, 그 중심 원자가 지금은 황인 거죠. 의 핵에 접근하고, 그러면 인력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인력이 크게 나타나겠죠. 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니까요. 그러니까 전자 입장에서는 핵 가까이 가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코토리얼에 들어가면 전자 입장에서는 핵 쪽으로 끌려 들어가서 안정화될 수 있으니까 TBP에서는 아예 또 마치 무슨 공리처럼 비공허 전자는 이코토리얼에 먼저 들어간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저게 바로 저 SF4고, 이때 전원석의 기하 구조를 무슨 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누가 얘기했죠? 시소. 시소, 그죠? 왜냐면 이제 왜 시소라고 하냐면 전자 배치는 하지만 실제 전자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전자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무슨 원리 때문에?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전자의 위치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자는 개념적으로 여기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실험적으로 위치를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실험적으로 측정된 위치는 핵의 위치예요. 그래서 핵의 위치만 연결을 하면 마치 무슨 시소처럼 생겨서 이런 놈을 시소 폼이라고 하는 거죠. 뭐 굳이 쓰자면 시소 폼. 알겠죠? 시소 폼.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 OSF2는 어떻게? 자, 마찬가지로 어디까지 똑같이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 OSF4는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있는데 거기에 산소가 붙은 거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원틀이 이거하고 각기수가 다르겠어요. 원틀이 똑같지. 똑같은 상태에서 산소만 턱 붙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여기까지는 똑같이 그려. 그린 다음에 여기 점 두 개가 남았지? 자, 그 다음 산소를 접근시켜. 자, 산소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나서 어떻게? 요 둘을 이합 연결하면 끝. 알겠죠? 그래서 산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중심 원자에 그냥 자동적으로 이중 결합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까 할로젠은 어떻게 연결하라고 했어요? 할로젠은 짝대기 하나로 그냥 푹 그렸죠. 산소는 이중 결합으로 푹 붙이는 거예요. 왜? 그렇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옥텟을 만족하게 돼요. 아시겠죠? 자연스럽게 옥텟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은 자, 그림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 자, 어쨌건 뭐가 됐건 입체수는 뭐예요? 5죠. 입체수 5니까 왁구는 뭐예요, 그냥? 왁구는 똑같이 또 TBP라고 하겠어요? 그 왁구를 그려. 왁구 이렇게 딱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맨 먼저 뭐부터? 전기음성도 큰 거 어디에? 엑시얼에 전기음성도 큰 거를 우선 넣고 나머지 위치에 그냥 쭈루룩 넣으면 돼요. 알겠죠? 그럼 나머지 위치라는 게 플러린, 산소 끝? 알겠죠? 그럼 마지막 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지운다? 지운다? 지우자, 지우자. 자, 해서 제 H2C SF4 역시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H2C 더하기 SF4 맞나요? 그러니까 뭐를 그려놓고 얘를 그려놓고 거기를 붙여보자 뭐 이런 거지. 뭐를 만족할 수 있도록? 옥텟을 만족할 수 있도록 그겠죠? 자 그러면 황 그리고 플로린 하나 둘 셋 넷 똑같고 비공호 전자가 이렇게 있는 것도 똑같아요. 자 그다음 여기 탄소가 있는데 탄소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 네 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수소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 하나. 그럼 어떻게 하면 예쁘게 옥텟이 만족되겠어요? 쭉 하면 이 탄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옥텟을 만족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산소에서 그린 산소황 이중결합처럼 이렇게 황탄소 이중결합이 구현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죠?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에 대해서도 입체수를 따져야 되겠죠? 입체수 울매 5. 그럼 역시나 트리모 TBP 여기죠? 자, 그럼 TBP를 그려. 아하,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VSEPR. 그러면 팡. 요거에 자 이때 여하튼 누구를 어디에? 여하튼 우선적으로 누구를 어디에? 전기무성도 큰 애를 액시얼에 그럼 뭐 하여튼 플러린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다 이런 말이야. 그지? 이때 이제 남아있는 이코토롤 자리에 뭐 탄소를 넣는 거지 그지? 탄소를 넣는 거 아니야. 이때 이걸까요? 아니면 이걸까요? 왜냐면 여기가 이중결합일 테니까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자, 어떤 차이냐면 여기서는 요렇게가 인플레인이에요. 왜냐하면 이중결합이면 이중결합을 이루는 두 원자하고 말단 4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한 평면에 있어야 되잖아. 마치 뭐처럼 이렇게. 자, 이렇게 에틸렌 구조 그리면 이거 같은 평면에 있어요? 다른 평면에 있어요? 다 같은 평면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한 평면에 있어야 된다고. 그럼 그게 이렇게 한 평면이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한 평면이 될까요?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보르보르보르보 이거겠죠? 왜? 같은 평면에 있으면 전자는 그게 있을 것 이겁니다. 왜 이거냐? 내가 좀 더 크게 그렸잖아요. 크게 그렸잖아. 왜 크게 그렸겠어? 여기다가 설명을 쓰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틀린 거는 설명할 필요 없잖아. 틀린 건 없으니까 조그맣게 그려도 되고 안 중요하니까 조그맣게 그리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내가 설명을 써야 되잖아. 이거 왜 이런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설명을 쓰려면 큼직큼직하게 써야 내가 설명을 쓰겠지.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요거 아니고요. 요겁니다. 그럼 이게 왜 내가 굳이 이것까지 얘기를 하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결합각 비교를 하려면 이 구조를 알아야 결합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선 그리시고요.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선 왜 이게 아니냐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아닌 거 왜 아니냐면 자, 여러분 이중결합이 되려면 우리 오빠 이름? 저 이한 명이 미안이? 여기 힘들어해요. 저 창원과학고에도 같은 그 학년에 이한이 있는 거 아세요? 참가예요. 걔는 김이한. 아 김이한. 어. 김이한 알죠. 어떻게 알아요? 제 친구 베스트 프렌드. 아 진짜로요? 김이한. 여기는 명이한. 예스. 알았어요. 힘내주세요. 명이한? 그거 미나명 알아요? 네? 미나명. 명이요. 네. 외국 사람이에요. 아니, 스우파에 나왔던 우리나라 댄서. 슈퍼. 네. 저는 슈퍼하고 쇼미더머니. 아 쇼미더머니. 나 쇼미더머니도 보죠. 진짜요? 다 보죠. 그 뭐야? 내 외모가 어떻게든 볼지 모르겠는데 나의 피는 힙합으로 이루어져. 올드스쿨 마스터. 그런가요? 네, 이거 그런가요? 다이나믹 듀오. 그런가요? 좋습니다. 장래 희망이 래퍼래요. 진짜로요? 래퍼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다 래퍼가 되는 거죠. 맞죠. 뭐 잘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러면 더 좋을 뿐인 거지 뭐. 마동이 뭐. 그래요. 좋아. 하여튼 그래. 자, 좋아요. 자, 명희 힘내줘야겠죠? 예. 명희, 그래. 명희라고 있잖아요. 그거 막 이렇게 간장 그리면서 완전 맛있잖아. 네. 그게 저희 집안 내려오는 별명이에요. 그러네요. 이게 명씨가 흔치가 않아서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이상한 성으로 성 패드립을 했네. 자, 어쨌건. 자, 좋습니다. 명씨가 몇 명인데. 하여튼 어쨌건. 자, 그러면 이제 왜 이건 아니냐? 그럼 평면 구조가 있으면 이중결합이 이루어지려면 이 평면에 사실 수직하게 무슨 오비탈들이 있어야 돼요. 수직하게. PZ. 수직하게 PZ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걸 조금 예쁘장하게 그리면 탄소, 수소가 이렇게 XY 평면을 이루고 요 탄소에 PZ가 있고 여기에 어떤 홀전자가 이합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게 이 파이 결합이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이게 지금 파이 결합, 이게 파이 결합이죠. 그래서 파이 결합은 그 원자들이 있는 평면 바깥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 탄소와 황이 어쨌거나 이중결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중결합이 이 탄소하고 황 사이에서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죠. 자, 탄소는 혼성 오비탈, 지금 얘는 무슨 혼성하겠어요? 얘는 보시다시피 평면 구조니까 sp2 혼성을 하겠죠. 무슨 말 나겠죠? sp2 혼성을 하니까 여기 있는 이 탄소 입장에서는 무슨 오비탈이 남겠어요? pz 오비탈이 남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때 이 황은 무슨 혼성을 해요? 평균적으로 보면 dsp3 혼성을 하죠.
그래서 얘 혼성 오비탈은 S, PX, PY, PZ, DZ 제곱 혼성을 하잖아요. 그지? 이때 요 세 개는 어디를 이루고? 얘는 이코토리어를 이루고 그 다음에 요 어디를 이루고? 엑시어를 이루고 무슨 말 나겠죠? 오? 그러니까 뭐가 안 남아요? PZ가 안 남네요? 무슨 말 나겠어요? PZ가 안 남아요. 그럼 어떻게 파이 결합하죠? 바로 디오비탈로 파이 결합을 이루는 거예요. 뭐냐면 자 디오비탈 D제곱까지 썼지만 남아있는 디오비탈들 여전히 없어요. 있죠. DXY, YZ, 그다음에 DXY, YZ, X. 그러면 그 디오비탈에서 이렇게 PZ 오비탈이랑 만날 수 있는 디오비탈이 있으면 되겠죠. 그게 누구냐? 이 황이 가지고 있는 이압 이렇게 생겨먹은 DYZ 오비탈이 있을 수 있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Z 성분이 있으니까 이 Z축에 이렇게 면 안에 들어가게 DYZ 오비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홀전자 하나하고 여기 있는 홀전자 하나가 뭐를 이룬다? 이렇게 파이 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 파이 결합이 지금 이거라고. 이해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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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안 된다고요. 왜? 안 되거나 혹은 이게 불안하거나. 이렇게 설명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구조가 이렇다면. 근데 이게 안 된대요. 혹은 불안하거나. 왜일까요? 그림 이해는 되죠? 그림 내가 입체적으로 꽤 잘 그렸단 말이지 지금. 왜 안 되느냐? 바로 봐. 여기 황하고 플러진 사이에 시그마 결합 전자 있죠. 얘하고 딱 봐도 매우 가깝겠어요? 아주 멀겠어요? 아주 가깝죠. 바로 옆에 있잖아요. 바로 옆에.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 사이에 요것과 요거 사이에 청력이 너무 큰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이 결합이 이대로 만들어지면 안 되고 여기 있는 시그마 결합 전자를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파이 결합이 이 결합을 중심으로 파이 결합이 이렇게 있던 게 앞쪽으로 90도로 팍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즉, 이 d 오비탈하고 이 pz 오비탈 사이에 파이 결합이 앞으로 돌아가 버리면 두 전자가 얘랑 거리가 멀어질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얘를 돌리면 pz 오비탈을 요 가상적 평면에 수직한 pz 오비탈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라고요. 90도 돌린 거예요. 얘를 잡고 앞으로 이렇게 90도 돌린 거야. 그러면 이때 d 오비탈 중에 어떤 d 오비탈이 있을 거냐면 여기에 있는 요런 가상적인 평면, 가상적인 평면 보이시죠? 이 가상적인 평면 안으로 들어오는 d 오비탈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xy 평면이라 할 때 얘는 무슨 d 오비탈이면 되겠어요? 얘는 dxy면 되겠죠. dxy가 xy 평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 홀전자하고 여기 홀전자가 이렇게 파이 결합을 이루면 이 전자쌍하고 아까 여기 전자쌍하고 이제 쟤보다는 좀 멀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 구조가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지금 거기에 있는 각도 비교를 제대로 다 할 수 있게 돼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각도 비교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부서 한 5분 하도록 하겠습니다.